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축산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인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축산농가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보고서에는 축산환경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방식,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에 축산 환경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양분관리 매뉴얼 개발 및 환경부담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엔 그동안은 정부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부턴 일정 부분 원인 유발자의 책임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의 환경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환경 관련 부담금은 80여 개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축산 역시 오염물질 배출로 대기나 수질 등의 환경을 저해하는 하는 산업이니 축산농가에 축산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심지어 보고서엔 부담금 부과 기준, 부담금 조성 방식, 연간 부과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노력을 안 했다면 환경 부담금 자체를 부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지만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가장 마지막 이루는 것은 퇴비사 문제란 말이에요. 배출되는 분유를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부속을 시켜갖고 농지에 살포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인정을 하고 거기에 환경 부담금까지 얹힌다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좀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관계자 모두 축산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연구원의 축산환경 부담금 조성 및 활용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조성된 기금의 가장 바람직한 활용 방안으로 농장 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을 꼽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와 전문가, 축산농가 등 71명 대부분이 축사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반발과 축산 자조금과의 관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전면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일 뿐 축산환경 부담금 도입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업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하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금융거래가 간편해졌지만 농촌 지역 노인들은 그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농촌 노인들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요기획 농촌 고령층 금융소외 심각 그 두 번째 순서로 농촌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대책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노인들이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금융 교육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금융 자체를 모르는 고령농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들어본 적 없다를 꼽았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교육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농촌 노인들이 금융 교육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인 겁니다. 게다가 금융 교육의 주제도 금융 사기나 은퇴 설계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19개 금융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95만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노년층 대상의 경우 노후 설계 교육이 주를 이뤘습니다. 금감원도 지난 5월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고령층 금융교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이제 금융 소외 계층으로 분리되는 상황이거든요.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 여건상 아직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내놓은 고령층 디지털 금융 서비스는 기존 뱅킹에 반해 큰 글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고령농들이 인증 방식이나 복잡한 절차를 알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의 골든라이프 뱅킹, 우리은행의 시니어 플러스 홈페이지처럼 고령층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는 은행들도 있지만 이 서비스들은 금융거래의 간소화보다 자산이 있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은퇴 설계, 건강 등 정보 중심으로 구성된 실정입니다. 은행 점포에 설치된 고령층 전용 상담 창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 16개 은행은 2017년 기준 총 4,925개 지점에 고령층 전용 상담 창구를 설치했고, 그중 농협과 한국시티, 대구, 광주, 전북 등 5개 은행은 고령층 전담 지점 22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 노인들은 전용 상담 창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점포수가 많지 않은 농촌 상황에선 전담 지점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담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보여주기식이고 현실에 안 맞는 정책 같아요.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농촌 노인들의 금융 소외를 막으려면 대면 채널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행들의 지점 폐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촌 노인들. 이들을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청년농부 육성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청년농부 사관학교 전용 교육관을 신축해 한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열린 청년농부 사관학교 기공식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농협 안성교육원. 최근 이곳에서는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농협은 이 자리에서 청년농부 전용 교육관을 짓고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청년농부를 매년 배출할 계획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양성에 발벗고 나서기로 한 겁니다. 사실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는 지난해 9월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40세 미만의 창업농 희망자에게 6개월 동안 현장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귀농, 창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까지 배출된 졸업생은 모두 200여 명. 이들의 교육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먼저는 비전 제시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선배 농부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요. 6개월 동안 많은 농업 교육이 있었는데 현장 실습에서 감귤 재배 방법 같은 거를 이렇게 배워서 그게 정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귤 선도 농가가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하지만 전용 교육관이 없었던 탓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한계도 있었던 실정. 이에 농협은 전용 교육관 건립을 통해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확장 운영키로 했습니다.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 교육관은 앞으로 2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100제곱미터 규모로 2021년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생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요리하고 맛볼 수 있는 테스트 키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융복합 제품 개발 연구실, 드론 교육장 등 최첨단 농업 교육 시스템을 완비해 쾌적한 교육 환경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농협은 2022년부터 연간 500명의 청년농을 배출해 이들을 미래 한국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300여 명의 인사들은 농협의 이러한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농민들도 이 땅에서 국민의 어머니로서의 대접과 노력에 대한 당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바로 중심 핵심적인 역할들 되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 갈 것을 기대하고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기피 현상에 대응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주도할 청년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시설을 세우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 농협이 제시한 이 같은 청사진이 우리 농업농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여름이면 폭염으로 농민들도 고생이지만 농작물들도 고온 스트레스의 피해가 큰데요. 고온에서도 딸기와 장미 등 작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온 극복 스마트 온실이 개발됐습니다.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설을 방문한 뒤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미가 자라고 있는 온실하우스. 공중에서 안개처럼 물이 분무됩니다. 대형 선풍기가 넓은 온실 전체에 공기를 순환시키며 내부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중막으로 된 차광 커튼이 닫히면 실내의 빛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외부 날씨와 기온 변화에도 끄떡없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 완공하고 시험에 들어간 초대형 고온 극복 스마트 온실로 기존 환기에만 의존하던 일반 온실보다 여름철 최고 기온을 12도에서 13도 낮출 수 있습니다. 첫째, 포구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고요. 또한 차광망을 통해서 작물 생육이 적합하게 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뿌리 부분에, 배드 부분의 근권 부분을 항상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온실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춰 고품질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농진청이 관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폭염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채소와 화훼 등 시설 재배 농가의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폭염 일수를 보면 2015년 10일이던 것이 2018년 31.5일로 무려 22일이나 증가했고 과거 30년과 비교하면 최근 30년의 우리나라 여름은 무려 19일이나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초대형 고온 극복 온실은 특히 천장 높이를 일반 광폭형 온실의 7m보다 높은 11.5에서 16m로 설계해 가뭄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농진청은 이 온실을 채소, 과수, 화훼 등에 적용하기 위해 올 초 실증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에서 재배된 딸기의 경우 당도는 평균 11.6브릭스로 일반 온실 딸기 10브릭스보다 더 달았고 당도와 색 모두 우수해 일반 농가보다 13.4%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딸기가 보통 이제 겨울철에 이제 많이 수확이 되고 있는데요. 이보다 이제 수확이 좀 앞당겨지면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확 기간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미도 일반 온실에서 재배한 것보다 초기 수량이 3.1배 증가했고 줄기 길이가 1.5배 길어졌으며 꽃색과 굵기도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이 시설에 토마토, 파프리카 등 채소와 화훼를 추가로 심어 스마트 온실의 효과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직후 이곳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 농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진청은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도 향후 이 스마트 온실을 시범 설치해 사막 지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촌 도로는 인적이 드물어 과속 차량이 많고 가로등 설치가 부족해 보행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총 3,781명 중 보행 사망자는 1,48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842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 수준입니다.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1%, 2017년 54%, 지난해 56.6%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이 미흡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만 해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노인 교통사고보다 잦았으나 지속적인 재정 투자와 시설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는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은 실버존 운영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은 1,639곳, 16,765곳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10%에 불과합니다.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노인 교통안전은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현 도로교통법은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노인보호구역 관리가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노인보호구역 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지원했지만 지원받은 노인보호구역은 단 78곳에 그쳤습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와 더불어 노인 대상 보행안전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보행사고의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 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르신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0월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 47곳을 점검해 무단 횡단 방지 시설, 속도 저감 시설 설치 등 261건의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양파, 마늘 수급 조절을 위해 도내 해당 경작자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을 내년 2월 말까지 받습니다. 가입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양파, 마늘을 1,000제곱미터 이상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생산액이 1억 원 이상인 생산자 단체로 가입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는 우선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를 설립한 뒤 주요 채소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많은 농가들의 참여로 자조금 단체가 설치돼 생산자 중심의 사전 수급과 가격 안정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농기원 천심관에서 2019년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은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기관과 경남농업발전에 기여한 우수농업인, 유공공무원 등 모두 22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의 우수한 성과를 농민들과 함께 널리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농가별 방역관리 카드 전산화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에 도는 국가가축방역 통합 시스템 카이스에 도내 83개 전업규모 가급 농가별 방역관리 카드를 마련해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상시 입력합니다. 도는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 대상에 대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와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순창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유기농업의 유통, 소비, 체험,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형 신개념 유기농업 단지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180억 원을 순창군 순창읍 투자 선도지구에 투입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을 통해 제값받는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 농민과 함께하는 농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